자, 오늘은 연립방정식 후반부 내용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지난번에 이제 기초적인 설명을 했고,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영상은 이미 그 연립방정식을 기초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올렸냐 하면 체인드 이퀘이션이라고 이제 올렸어요. 체인드라는 거는 영어 원서에는 연립방정식이 체인드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끈끈하게. 누가? x하고 y하고 이런 문자들이 식이 두 개가 나와도 위에 달려있는 xy와 밑에 달려있는 xy가 동일한 값을 갖게끔 해주는 애들을 찾아내라.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지만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펀더멘털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시키게 하자 하는 거죠. 살다 보면은 두 녀석을 모두 다 만족시키게끔 하는 아이템들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아이템은 짬짜면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졌는데 지금 어디 전주 어디에서 파는 것 같아요. 라이스 버거라는 롯데리아에서 파는 버거가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뭐지 중간에 이제 중버거 스타일로 더블 중근을 갖는 스타일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밥을 이렇게 좀 볶음밥처럼 매콤하게 넣고 먹어봤어요? 그건 아니고 전설의 라이스버거. 이거 저처럼 좀 올드한 팻한 그런 아저씨들만 좋아하는 나름 괜찮았죠. 근데 롯데리아가 이제 베트남 가시면은 또 있으니까 거기서는 되게 맛있게 뭐가 나오나 보더라고요. 걔는 뭐 우리나라보다 치킨은 워낙 잘 요리를 잘하니까. 자, 하여튼 그건 그거고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가 사실은 한 녀석이 아니면은 여러 개가 나온다. 한 녀석이 식이 이렇게 되고 다른 한 녀석을 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두 녀석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를 찾는데 첫 번째 테크닉이 인수분해가 되는가? 이게 첫 번째 테크닉이었어요. 두 번째 테크닉,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장을 책에는 없지만 적어 놓으면 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내가 찾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애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애가 아주 깔끔하게 x는 y가 되던가 x는 2y가 되는 거죠. x가 y이면서 동시에 이것까지 만족시키는 애가 있을 수 있고 x가 2y가 되면서 동시에 얘까지 만족시키는 애도 결국은 위식과 아래식을 다 만족시키는 애죠. 그런 게 연립방정식의 일단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오늘 배울 연립방정식은 굉장히 좀 특별하게 생긴 애들을 좀 집중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필수예제 15번인데요. 여러분들 페이지 179쪽. 그 다음 페이지 180쪽에 필수예제 16번, 17번은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까지 지금 진도가 뽑혀져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통근까지는 이제 뭐 학교 시험에 종종 나오죠. 일단 필수예제 15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y가 3이고 x 곱하기 y가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생각을 해보면 되게 전통적인 문제예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제가 30년도 전에 처음 봤는데요. 그 책에도 나와 있을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냐면 야, x랑 y랑 잘 모르겠지만 두 녀석 더한 거는 3이고 두 녀석 곱한 거는 2야.
그럼 만약에 내가 미친 척하고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다면 여기다가는 두근의 합을 달고 여기다가는 두근의 곱을 다는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다면 분명히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데 두근을 구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해 공식에다가. 그러면 t가 1이 나오고 2가 나오는데요. 맞아요. x가 만약에 1일 수도 있고 이 두근이 누가 x고 누가 y인지는 모르는 거죠.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는 모르는 것처럼 어쨌든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녀석은 1이랑 2가 나와 하고 진짜로 살펴봤더니 신기하게도 x에다 1을 넣으면 y는 2, x에다 1을 넣으면 y는 2 당연하죠. 또 x에다 2 넣으면 y는 1, x에다 2 넣으면 y는 1 이렇게 딱 들어맞죠. 그래서 얘가 두근의 합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두근의 곱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푼다면 x가 2면 y는 1.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순서상으로 쓰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편하다고. 그래서 순서상으로 쓰시면은 2,1도 답이 되고 1,2도 답이 되는 구조가 나온 거죠. 그랬더니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저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야 이거 뭐 왜 너무 생각을 여기에다가 너무 가둬두는 거 아니야? 왜 맨날 이렇게 풀어야 돼?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라며. 좀 원론적으로 해봐. 알았어. 해볼게요. 그리고서는 위식을 만족시키는 y는 3 빼기 x니까 3 빼기 x를 아래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그대로 3 빼기 x를 넣었어요. y 자리에다가. 그리고 전개하고 한쪽으로 넘겨서 풀어도 사실은 x가 안 나오지 않아요. 나와요. 정말로 x가 1 또는 2가 나오죠. 그래서 x가 1이면 y는 2, x가 2면 y는 1. 똑같은 과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곤조가 있지 그러면서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나는 원론에 맞춰서 찾을 거야. 그리고서는 맨날 이따위로 풀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암기를 거부하는 수학 그런 걸 막 좋아해 갖고.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데 내가 이걸 왜 안 쓰지? 더 좋은 거면 쓰면 되잖아.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10년 만에 변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니? 변하지는 않지만 좋은 건 갖다 써야지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편하게 그냥 저렇게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을 하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만 그 옆에 문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옆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여기 다른 풀이, 솔직히 여기 있는 다른 풀이로 저는 고등학교 때 했는데 이 다른 풀이도 그렇고 여기 위에 2번의 풀이도 그렇고 풀이가 되게 다양한 건 사실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이 문제를 지금 제가 풀었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등장해서 2,1과 1,2가 답으로 나온 이 컨셉을 안 배우셨더라면 이걸 어떻게 풀겠어요? 이걸 안 배웠다면 이걸 배워도 저 이거 못 풀겠는데요? 하시겠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도 그랬거든. 그 고등학교 수학의 정석 체계도 그렇고 이런 게 등장을 하면 사실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냐면 x 곱하기 y를 아니까 야 잘 지지고 볶으면 x 더하기 y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런 백그라운드가 사실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곱하기 y를 아니까 x 더하기 y만 뭔지 모르지만 알아내면 그러면은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이용을 해서 이것만 알아내면 두 개를 마치 두근인 것처럼 해서 방정식을 세워서 근해 공식에다 때려 넣으면 x, y가 순서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풀겠다는 거죠. 그런 의도가 여기 저희가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배웠다면 그럼 어떻게 풀까요? 그걸 배우니까 이제 그렇게 푸는 거지만 안 배웠다 그러면은 솔직한 말로 이거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다른 풀이처럼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되니까 밑에 식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위의 식까지 만족시키는 녀석을 어떻게 찾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조그맣게 짧게 나와 있는 그 다른 풀이처럼 y가 x분의 15인데 이렇게 되죠. x가 0이면 안 되잖아요. 아니죠. 곱해서 15가 나오는데 둘 중에 어떻게 0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반비례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y 자리에다가 x분의 15를 이렇게 과감하게 넣고 이걸 이제 푼 거예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양변에 x제곱을 한 번 더 곱하면 x 4제곱 15제곱은 34 x제곱 한쪽으로 넘겨서 x제곱을 t라고 놓으면 t제곱 빼기 34t 더하기 225는 0. 이걸 푼 거죠. 다른 풀이는 이제 이렇게 푼 거예요. 되게 원론적으로 푼 거죠.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풀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숫자 보세요. 미쳤죠. 225랑 34를 어떻게 찢지? 큰일 났네. 이러시지 않나요? 나만 뭐 어떻게 찢어요? 225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5, 4, 20, 5, 9 아니 5, 9가 뭐야? 5, 5, 25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는 그렇지. 15 곱하기 15인데 25 곱하기 9? 뭐 돼? 이거 되는 거야? 되네? 두 개 더하면 이거 나오네?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하죠. 하는데 솔직히 덩어리 숫자도 좀 커지고 이런 생각이 원론이긴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더 쉬운 거를 조금 잔머리를 굴려서라도 해보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배운 게 합과 곱을 알아내면 좀 편하다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어쨌든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두 녀석식을 잘 체인드, 연결돼 있으니까 지지고 볶아서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지고 볶아서 동시에 여기 xy랑 여기 xy는 같은 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두 식의 값을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항상 성립하죠. 예. 뭐 위에 값과 아래 값을 더하면 당연히 34와 15를 더한 값일 거고 밑에다가 두 배를 달아서 두 개의 식을 더해도 식은 성립하죠. 그래서 그런 잔머리를 좀 굴려서 밑에 식에다가 두 배를 해서 더했더니 이쪽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 떴고 여기는 64가 떴고 x 플러스 y의 제곱이 64가 뜬 거니까 x 더하기 y가 8이 될 가능성도 있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8이 될 가능성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풀어보니까 어쨌든 두 개를 연립을 해갖고 만든 거예요. x 플러스 y가 8 좋아 x 플러스 y가 8이고 x 곱하기 y가 15야. 합과 곱이 등장을 했으니까 t제곱 빼기 8t 더하기 15는 0을 인수분해를 하면은 3과 5가 두 근인데 그죠? 그러면 x가 3이면 y는 5 딱 들어맞네. x가 5면 y는 3 그래도 뒤집어져도 딱 들어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3이면 y는 5 x가 5면 y는 3 이런 답이 가능하고 두 번째 x 플러스 y가 연립을 했더니 지지고 볶았더니 마이너스 8이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로 구성한 거야. 틀린 건 아니란 말이야. 왜 선생님 왜 한 개만 나와야지 왜 두 개나 나와요? 아까 봤잖아요. 점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이 하나만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보세요. 여기 x도 빼기 y도 빼기가 돼도 34가 나올 수 있고 여기 또 같은 부호가 들어가서 15가 나올 수 있죠. 거기다가 부호만 똑같냐? 그게 아니야. 구조 자체가 서로 어때? 뒤집어져도 똑같기 때문에 x가 y 자리로 가고 y가 x 자리로 가도 식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에 둘이 서로 이렇게 스위칭이 돼도 만족하게끔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부호가 서로 이렇게 반대로 나와도 답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경우하고 그러면 x 곱하기 y하고 15가 됐다라는 거를 연립을 해주면 t제곱 더하기 8t 두 분의 합이 마팔이니까 여기는 더하기 8 달고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달아버리면 t 더하기 3과 t 더하기 5가 되고 이때는 마사미와 마오 또는 마오와 마사미가 xy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답이 마사미와 마오, 마오와 마사미 이런 여러 개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에는 없지만 재미삼아 하나 그려주세요. 뭐냐? 재미삼아예요, 진짜. 영상 보실 분들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삼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4라는 걸 옆에다 조그맣게 동그란 원을 그리세요. 얘는 뭐 고등수학 상 제일 뒤에를 가시면 알겠지만 반지름이 루트 34인 원이에요. 신기하게도 나중에 배워요. 원 하나 떡하니 그려놓고 얘는 x 곱하기 y가 15라는 거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애죠. 반비례 그림이에요. 그럼 보세요. 반비례 그림을 이렇게 쫙 그리고 이렇게 쫙 그리고 교점이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요. 그 4개가 이거 지워버렸네. 아까 나왔던 3,5, 5,3, 마3, 마5, 마5, 마4. 그 4개예요. 이게 4개. 나중에 조금 아직은 좀 황당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보는 관점이 아직 여기까지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교점 4개가 나와요. 교점 4개가 나옵니다. 고등수학 상 말고 고등수학 학까지 이제 다 두루 섭렵을 하시면 저 내용이 야 재밌네. 그걸 그때 알았으면 고등수학 상이 또 새로울 텐데 또 그 정도 수준이 사실은 입체적으로 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1등급이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줄 수 있다. 그럼 214번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배운 거니까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214번의 이 문제를 보시면 어쨌든 간에 연립을 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자. 그러면 푸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지난번에 배웠던 원론적인 풀이로 놓고 보면 아니 저는 위의 식도 만족하고 아래 식도 만족하는 애를 찾는 거니까 뭐 어떻게 풀겠어요 선생님. 그냥 여기가 1차잖아요. y는 2 빼기 x니까 y에다 저는 이거 다 넣을래요. 풀려요. 안 풀리잖아요. 풀려야 맞죠. 네. 이론적으로 그게 맞죠. 대입을 하면 풀려야 돼요.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도 그럼 있나요? 그걸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더 쉬운 방법을 찾으려면 x 더하기 y는 알고 있으니까 x 곱하기 y만 어떻게 알아내면 참 좋겠네. 연립방정식이 참 좋은데 이거 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에 x 곱하기 y만 어떻게 좀 알아내면 참 좋을 텐데 라는 것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면 x 곱하기 y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킹 왕짱 좋겠죠. 네. 어떻게 해요? 얘를 제곱을 해요. 두 개씩을 빼버리면 어때요? x제곱이 사라지죠. y제곱도 사라지고 2xy에서 마이너스 xy를 뺐으니까 3xy가 되고 4에서 49를 빼니까 40, 마이너스 45가 돼서 xy는 마이너스 15예요. 와, 알아냈어. 그럼 아까보다 훨씬 쉽게 풀리겠지. 인수분해를 해서 막 대입하고 식전개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좀 얘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되게 practically shortcut이에요. 네. 되게 실용적으로 좀 지름길인 거예요. XY를 찾아내기 위한. 그래서 좀 고급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뭐 이거는 뭐 마저 답을 내자면 더한 거는 2가 되고 곱한 거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구조. 저는 이제 5랑 마3이랑 마3이랑 5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나. 암산으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죠? 크로스로 인수분해 하시면 이런 게 답이 될 겁니다. 두 번째도 한번 살펴봅시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풀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 안타깝지만 책 뒤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풀 때도 솔까 일단 빨리 풀고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만 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관찰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생각까지는 사실 또 좀 잘 안 하시거든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야, 식을 보니까는 식이 막 되게 복잡해 보여요. 이거는 뭘 어디다가 뭘 대입하기도 좀 그런데요, 선생님. 맞아요.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며요. 그럼 이제 책에는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푸는 방법은 저라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식이 다 성립하는 똑같은 xy니까 빼겠죠. 당연히 빼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빼면 뭐가 좋은데요? x제곱 y제곱 x제곱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x 더하기 y 빼기 xy는 1. 뭐 이런 식이 하나 나와버려요. 뒤지고 볶았더니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뭐 별로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얘가 제일 너무 파워풀하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풀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항이 4개 뭐예요? 연립방정식 단원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죠?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그랬죠? 이거 될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네.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2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애하고 바깥에 있는 애하고 살짝 갈라서 생각을 하면 y 빼기 xy하고 빼기 1 더하기 x하고 이렇게 순서만 좀 바꿔보시면 얘는 y로 묶으면 1-x고 얘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1-x입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사실은 지난번에는 말씀을 좀 징하게 드리진 않았지만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으려니까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를 하면은 되게 좋다 그랬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초등학교 6학년 보고 이걸 풀라 그러면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다 합쳐서 1차 방정식까지 안 배운 학생들을 보고 이거 풀어라 그러면 이거 못 풉니다.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지? 하고 딱 째려보더니 2분의 1, 2 이런 학생 없습니다. 그 얘기는 못 풀고 어려우니까 1차 이렇게 쪼갠 거죠. 어떻게? 실실 쪼갰어요. 이렇게 쪼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짝 두 개로 파트가 나눠지게 쪼개니까 그걸 인수분해라고 부르고 이렇게 쪼개니까 어때? 아, 요걸 0되게 하는 게 보이고 요걸 0되게 하는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연립방정식도 마찬가지인 거야. 연립방정식을 왜 인수분해를 하냐? 이거랑 아까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서 적으면 이거랑 연립을 하려니까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식이 1차 이렇게만 만들면 잘 보이거든. 이쪽이 0이 되게끔 하는 애하고 얘하고 맞다이를 뜨고 이쪽이 0이 되게끔 하는 애하고 얘를 맞다이를 뜨면 풀리는 거거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1차가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적은 결국 뭐야? 차수가 낮은 1차로 쪼개는 게 사실은 연립방정식의 파워풀한 메서드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지지고 볶아갖고 제곱항을 사라지게 하고 났더니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는 결국은 뭐야? 식이 x가 1이거나 또는 y가 1인 거야. 맞죠? 네. x가 1이거나 또는 y가 1입니다. 4K인지 4K인지 막 했는데 막 흔드는 거 조심해서 해야 돼. 볼 떨리는 게 막 보여서.